안녕하세요. 범브라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팍포레온 입주가 시작이 됐죠. 강동구 임대차 시장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 4년 전 높은 가격대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던 신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롯데캐슬 베네루체의 경우에 84제곱에서만 이전 최고가 대비 8억 원 안팎으로 떨어진 가격에 전세 계약이 체결될 정도입니다. 거래 현장 보면 강동구 성내 올림픽 파크 한양수자인 거의 7억 가까이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올림픽 팍포레온 역시도 2억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강동구 시장 전체가 지금 매매가도 상당히 술렁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세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급해드린 고덕 베네루체 거의 9억 가까이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네요. 완전히 내리꽂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덕 아르테온 역시도 5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강동구 전세시장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할 정도로 계속해서 전세가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아주 크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마저 무너졌다. 건설 체감 경기 반년새 뚝 떨어지는 어떤 부동산 전반적인 분위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불안정성 요소와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는 2025년 들어서도 더욱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환율 부분이 1436원까지 올랐고 거의 최고점을 찍은 거네요. 그만큼 이 자금 회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금줄이 딱 끊기지 않았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환율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소비 여력이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나 1.75%. 아무리 한국은행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어도 0.25씩 계속 내렸는데요. 워낙에 한국이 고금리라 하지만 그동안 저공비행 해왔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고금리 속에서 허리띠 단단히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2%, 그 어려운 고금리 속에서도 2% 주담대 금리를 찍어낼 정도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공비행을 해왔으니 1.75% 이 금리차,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원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기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미국이 엎친 게 덮친 격으로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리한 점이 해당 국가에 대해서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수입 물가 증가하면 소비자 물가 역시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는 엄청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례로 베네수엘라 물가, 작년 인플레이션은 무려 85%. 아니, 인플레이션이 85%면 그냥 거의 돈이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베네수엘라 하루 기초 식품 비용이 3.64달러야.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3.64달러인데 한 달 최저임금이 3.5달러야. 그러니까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식료품비를 조달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정말 인플레이션의 극한지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천연자원이 석유가 어마무시하게 매장돼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석유 하나만 믿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육성하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빵꾸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휴지 조각 전락한 베네수엘라 화폐, 2018년에
나왔던 보도인데 보세요. 소고기 한 근, 두 근, 세 근 될라나?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거 뭐 거의 은행 그 금고에서 싹싹 긁어 온 것 같은데 이거밖에 못 사.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자체 자국의 통화 가치는 떡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생필품 사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 금융봉쇄 가속화에 맞서서 볼리바르화,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 단위가 볼리바르화인데 발음도 어렵다. 마두로 대통령이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자 이제 할 수 없다. 가상화폐로 가자. 비트코인 무지하게 대체 자산으로 막 쌓아놓고 지금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베네수엘라 일이 우리나라 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1,400원 넘나든 환율 11월 수출입 물가 두 달째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수입 물가가 1.1% 상승하고 수출 물가 1.6%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뭐 마트 가서 가격표 보면 하루가 달라. 자고 일어나면 돈의 액수가 달라. 이거 너무너무 뭐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물가 체감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보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쫙 일자로 가잖아요. 일자로.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기존금리를 뭐 자신감 있게 내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경제 호황에다가 물가까지 안정되고 뭐 고용까지도 뭐 탄탄하니 골디락스 시대를 맞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심에 뭐 당연히 뭐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급등, 전체적으로 뭐 엔화, 위안화, 유로화 뭐 제3지대까지 전부 다 달러에 지금 밀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가 계속적으로 뭐 영원 무궁토록 오를 것인가? 그러나 달러 인덱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게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분명히 유도할 거란 얘기죠. 국채 비중을 줄이고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달러 약세가 미국의 제조업과 수출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달러를 아마 꺾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달러의 어떤 폭락 양상도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당선의 신흥국 통화 2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전망하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 자국 내 달러 가치화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트럼프가 왜 뭐 차남까지 에릭 트럼프까지 나서서 아부다비까지 가가지고 비트코인 행사에 참여를 하느냐?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 증가 목적을 통해서 달러를 조금 꺾어 들어가게 만들어서 수출 증대를 노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게 가상화폐라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나 저제나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뭐 가상화폐의 어떤 특징성 중에 변동성이라는 어떤 위험 요소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거의 뭐 1억 4천은 그냥 때려박고 있습니다. 그냥 알박기 해놓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 외에 알트코인, 도지코인, 뭐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 지지와 그리고 최근 정부 효율성 부서 이름이 도지입니다. 도지. 예. 그 뭐 대놓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죠. 도지코인을 머스크가. 이처럼 2024년 11월 강세장 극적 반등을 이루면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뭐 대장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데 주간 상승률 보시면 이 무브먼트는 지난주에 새롭게 상장이 된 곳이라 뭐 94%가 올랐는데 이렇게 새롭게 상장된 곳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 올라타면. 그리고 밈코인이라 부르는 페페. 좀 유머러스하죠. 도지코인도 뭐 마찬가지 계열의 코인들인데 파리 생제르맹도 있어.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 얼마나 유명합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보시면 메시가 이적한다는 말에 파리 생제르맹 코인 가격이 200% 폭등하는 이거 정말 너무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돈 문제가 달린 건데 이렇게 민 코인들이 좀 약간 좀 생뚱맞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바페 뭐 레알 마드리드가 가가지고 막 죽을 쓰고 있는데 하여간 가장 파리 생제르맹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물음표죠. 결국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 관세 때리겠다고 트럼프가 위협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달러 강세가 초강세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이 달러 강세가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약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브릭스 국가들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금 보유량 늘리고 그리고 가상 통화를 통해서 대체 통화 가치 축적을 하려고 지금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떠냐? 너무 지금 우리는 사고 구조가 다 굳어 있어요. 콘크리트도 굳어 있는데 사고도 굳어 있고 가치도 지금 영원 무궁토록 굳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믿고 있는데 2025년이 가장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엄청난 대변곡점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정말 유일하게 하락 기록을 만들어놨던 강동구, 서대문구 등등 매매가 현황을 보면 서대문구 3억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촌 럭키, DMC 2차, 아이파크 등등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동작구도 마찬가지죠. 강동구에 의해서 서대문구, 동작구까지 이 하락폭이 이어져 있는데 3억 3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당 우성 3단지 그리고 우리 유앤미 역시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지금 슬슬 조짐을 보이는 이 아파트 가치 지금 돌아가는 게 팽팽 그냥 빛의 속도로 가치 체계가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80% 이상을 그 모든 자산들을 이 콘크리트 밑에다 딱 깔아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돌지 않죠. 노원구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지역 여기도 거의 3억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기는 아파트 단가가 그래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4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래량 줄 수밖에 없고요. 130건에 불과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네요.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가치에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겠다. 대부분 다 서학개미로 가고 있죠. 가장 잘 나가는 주식 중에 또 미국은 아이온큐가 지난밤에 12.8%가 올랐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예. 왜 이렇게 아이온큐가 올랐을까? 양자 컴퓨터 신주도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을 했고요. 100회년에 이르는 그 계산식을 단 5분 만에 풀어버리니까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정없이 사람들이 올라타고 있고 아니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뭐길래 기존 컴퓨터가 0과 1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멀티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컴퓨팅 기술 가지고 가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멀티버스 공간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 게다가 금융자산은 죄다 가상화폐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창출해 나가고 있고 게다가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공간이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완전 경제적 멀티버스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단단한 공구리 안에 갇혀있는 이 부의 가치라는 것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그 시기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2025년 한국 자산시장 중 가장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한 부동산 시장, 멀티버스 세계 속에서 고스란히 가치체계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얘기가 그냥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무너지는 가치, 다시 생성되는 가치, 완전히 한 공간 안에서 뒤얽혀서 가고 있는데 그 정점이 바로 2025년이 될 가능성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진입하시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점에 물리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이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펀브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